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에지워러의 아발론 입주자들이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회장 선거는 3월 8일에 치러질 계획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교사 노조가 새로운 표준 시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국제 우편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평균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아파트 소유주인 아발론 베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측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지워러 아발론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소유주인 아발론 베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회사 측이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에지워러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날 아파트 측 배관 수리공 2명이 용접 중 불꽃이 벽에 튀어 화재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아파트 측은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고 소방당국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며 내일 있을 전체 피해자 모임을 통해 합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아발론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한인사회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치필드에 위치한 센터 포 푸드 액션 뉴저지 한인 상록회 지부는 한인 피해자들이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 디파짓과 렌트 무상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발론에서 불나신 분들에게는 한 달치 렌트 보조비와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조해드립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1,800불까지 보조가 가능하고요. 이사 나가시면 그 1,800불이 다시 센터 포 푸드 액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달치 렌트비는 1,500불까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록회는 화재로 영주권과 시민권이 소실된 피해자들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DMV와 소셜국 방문을 위한 차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차량국이나 그 소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이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사회보장국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로 라이드를 해드리고 오후 1시에는 모터비에이클 차량국에 라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시큐리티 디파짓과 무상 렌트, 교통수단 지원 등이 필요하신 분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월 13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는 3월 8일에 치러질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27일 퀸즈 플러싱의 한 레스토랑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선거 공고 일정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 운영 규정과 운영 세칙 등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9일 제34대 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한 뒤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입후보 등록 서류가 교부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후보 등록이 끝나면 2월 20일 입후보 기호 추첨을 한 뒤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맨하탄과 퀸즈 플러싱 2곳, 베이사이드와 브롱스,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뉴저지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팍 등 10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가 뉴저지 지역에 선거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한데 뉴저지 한인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저지 한인회와 상의도 없이 뉴저지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투표소 설치를 강행하면 두 한인회 간의 협력 관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가 1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동포의 국적 상실은 998건으로 2013년 525건의 2배에 달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지난 2011년 925명까지 늘었다가 2013년 52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적법 개정운동 등으로 미국 동포들 사이에 국적 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은 지난해 116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11,159명으로 6.3% 증가했습니다.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9,472명으로 국적 취득자 14,200명보다 5천여 명 많았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의 57.3%를 차지했고 특히 국적 이탈자 1,322명 가운데는 미국 동포가 75.5%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교사 노조가 새로운 표준 시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표준 시험 때문에 졸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뉴저지주 최대 노조 측은 학부모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새 표준 시험에 대해 염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학부모들이 이 시험을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80% 이상의 교사들이 마지못해 새 표준 시험에 준비 강의를 한다고 대답했고 이 때문에 다른 유용한 수업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공통 교과과정 전면 도입과 함께 올 봄부터 기존 표준 시험이 온라인 기반 시험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관식과 에세이 등이 다수 포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교육국은 2018년도 졸업생까지는 새 표준시험 외에 SAT와 ACT 등 대학 수학영역 시험이나 포트폴리오 등도 졸업 자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졸업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남자 고교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사가 스마트폰을 뺏었다는 이유로 교사를 교실 바닥에 거의 내동댕이 쳤는데요.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찍은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2일 뉴저지주 패터슨의 존 F 케네디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에는 한 학생이 교사를 뒤에서 껴안은 채 구석으로 끌고 간 뒤 교사의 몸을 들어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학생은 교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를 되찾으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16살인 9학년으로 알려졌으며 교사는 62세라는 나이만 공개됐습니다. 이 학교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교사가 뺏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이후 학교는 해당 학생을 정학시켰습니다. 또 패터슨 경찰은 3급 폭행 혐의로 해당 학생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국제우편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제우편요금이 6.8% 정도, 평균 $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글로벌 우편정보업체 포스트앤파슬은 올해 국제우편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앤파슬에 따르면 연방우정국이 국제우편요금을 6.8% 올리는 인상안을 우정국 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제속달우편요금을 6.7%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승인되면 국제우편 요금은 평균 2달러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인상안은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소포우편물 배송 요금도 평균 8%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딜까요? 1위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연평균 5,100달러가 넘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카인셔런스닷컴이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보험료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탑1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의 플랫부시 디트마스 파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연평균 보험료는 3,877달러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5,109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루클린에 이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2,760달러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험료는 6대 주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2014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소지한 벌점이 없고 크레딧도 좋은 40대 남성이 매일 12마일씩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됐습니다. 또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보험 커버리지와 디덕터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한편 보험료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오하이오주 그린스프링스로 연평균 보험료가 64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드는 671달러, 메인주의 세코는 70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높기로 유명한 뉴욕 뉴저지주에서 소득 상위 1%는 과연 얼마나 벌까요? 뉴욕주의 소득 상위 1%의 최저소득은 50만 6천 불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는 54만 불에 달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가 2012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주 상위 1%의 최저소득은 50만 6,051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의 최저소득이 가장 높은 주는 커네티컷주로 67만 7,608달러를 기록했고 2위 워싱턴 DC 55만 5,341달러, 3위 뉴저지 53만 8,666달러, 4위 매사추세츠 53만 2,328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상위 1%의 소득 하한선이 가장 낮은 주는 아칸소로 커네티컷의 3분의 1 수준인 22만 8,298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어 뉴멕시코 24만 847달러, 웨스트버지니아 24만 2,774달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상위 1%의 최저소득이 38만 5,195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북동부가 53만 4,873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부는 46만 5,969달러, 남부 40만 6,939달러, 중부 38만 1,704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위 1%의 소득은 32% 증가한 반면 하위 99%의 소득은 오히려 1.1% 감소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